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NS 어학원의 중동고 담당 강사 김다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이들 방학한 지 좀 됐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중동고등학교 반이 많이 개설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중동고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동고 반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다른 수업을 듣고서는 3월부터 내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공부할 거면 중동고 반에서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인데요. 중동고등학교 영어 내신 범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1년이 되어서 이제 3월이면은 입학인데 4월, 5월 이때 중간고사가 되어지잖아요. 얼마 안 있을 시험이 있는데 내신 범위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학교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내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내신 반 소개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고등학교 지금 교재인데요. 교과서는 천재 김을 쓰고 있습니다. 매 시험 범위마다 교과서는 2과씩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1, 2과, 그 다음에 3, 4과 이렇게 순서대로 2과씩 들어가고 있고요. 부교재는 다들 아시죠? 중동고 하면은 부교재, 테드토크 다 너무나도 유명한 교재라서 지금 현재 지금 요거를 쓰고 있고요. 이것도 2과씩 들어가요. 2과씩 들어가는데 테드토크는 순서대로 들어가진 않고 뭐 2과, 5과, 3과, 6과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6지문 정도 나왔었다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모의고사 비중이 늘었어요. 12지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학년은 이렇게 막 고2, 고3 이렇게 나진 않았고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문제가 났는데 한 회분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어렵다고 하는 지문들 있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빈칸 유형 순서 배열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 유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스타일을 보시면요. 교과서랑 부교재에서는 이제 내신형 스타일로 시험이 되어져요. 서술형이라던가 이제 내신형 그런 스타일로다가 나오고, 물론 이제 순서별이라던가 이런 수능형도 나오긴 하지만 교과서랑 부교재, 테드토크에서 일반적으로다가 서술형과 내신형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 무조건 얘는 서술형은 나오지 않고요. 객관식, 그냥 수능형으로다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제 공부할 때 서술형 대비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변형 문제에 대비해서 어휘라던가 이제 이쪽으로다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 밖에 학교 프린트가 들어가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단어를 정리를 해주세요. 어휘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부교재랑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그냥 이런 단어가 있고 뜻은 뭐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교 부교재 프린트에서 나오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것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다가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다가 반이어라던가 다른 파생어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중동고 내신의 특징은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막 어렵거나 막 이런 걸 묻지는 않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그래서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방학 얼마 안 남았죠? 1달 반 정도 남았나요? 그동안 얼른 더 빨리 기본기를 이렇게 다지는 작업, 어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어휘 문제,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죠.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휘 문제에서 많이 변별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를 공부할 때
아까 학교 부교재 프린트 기억나시죠? 그냥 이렇게 단어가 정리되어져 있다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파생어를 반드시 같이 어휘해서 풍부한 어휘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추론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게끔 추론을 잘하기 위해선 당연히 어휘력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 추론 능력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또 중동고입니다. 시험 문제가 많이 변형되다 보니까 독해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성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동고 같은 경우에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술형인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넣은 거죠. 그쵸?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쉬운 것들도 있는데 변별력을 요하는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추론, 문법, 어휘 모두가 복합되어진 서술형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영작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좀 이따가 기출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수 보여주시면요. 객관식이 32문항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서술형이 8문항 나옵니다. 서술형이 8문항이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쵸? 중학교 때 뭐 한 5개 뭐 이 정도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서술형은 8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랑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문장을 정말 자기의 영장력이,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객관식을 최대한 빨리 풀어내고 나서 서술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객관식도 또 만만치 않아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 많이 되어서 좀 많이 힘들거든요. 어쨌든 객관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면은 서술형을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식에서 빠르게 풀어줘야 된다. 학생들이 시간 배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법 문제였는데요. 어법 문제. 지금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데 여학교랑 다르게 남학교들이 좋은 점은 이렇게 밑줄을 져요. 밑줄을 져서 어느 부분이 틀렸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중동고에서는 기본적인 어법 능력이 튼튼한지 기본적으로다가 다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묻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같은 것도 보면은 in spite of라고 해서 전치사 다음에 절이 아니라 구가 제대로 왔는가 이 자리에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 문제입니다. 앞에서 받고 있는 단어를 했을 때 여기서 they were 이라고 써야 되는지 they did라고 써야 되는지 대동사에서 묻는 거고 마찬가지로 3번은 얘는 지금 동격의 접속사 일반적으로다가 앞에 선행사가 있고 애들 해석했을 때 이러이러한 증거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니까 위치는 맞아 관계대명사 자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뒷문장이 완전한 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 자리죠. 그래서 동격의 대까지 잘 알고 있는지 중학교 때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이제 뭐 애들이 보통 접속사를 공부하면 접속사와 전치사 뭐 이 정도만 공부를 하지 동격의 대까지 가려면은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높은 반 그쪽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은 저게 뭐지? 라고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거기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따로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되는 거 없었고요. 서사평 3번 보실게요. 이게 3번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A를 주어주고서는 써라 라고 나오고 있죠. 서술형 문제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테드구나 테드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정말 이제 답만 봤을 때는 되게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를 주었는데 정답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단어만 추가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if라는 접속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진 지금 이렇게 분사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사절에서 접속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진다.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구문이고요. 그리고 원래 deprive
A of B라고 해서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구문이죠. 그랬을 때 지금 A가 앞으로 빠져서 수동태가 되었기 때문에 depriving이 아니고 deprived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단어밖에 안 되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PP로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목적어가 빠진 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PP로다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단어밖에 안 되지만 점수는 3점이라는 배점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죠. 간단하게 쓰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서술형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독해 추론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동고 추론 문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칭 추론, 어휘 추론 말고서도 이렇게 내용 추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모두라고 해서 지금 내용 일치랑 다르게 글을 읽고서는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유추해서 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그냥 문제 스타일만 보여드리려고 본문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에 나와 있는 거 내용 일치 그게 아니라 윗글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또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교과서 지문이 변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중동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이제 지칭 추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론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지칭 추론도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지칭 추론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마찬가지로 본문이 변형이 되었어요. 본문이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아이들이 읽으면서 빠르게 뭘 가리키는지 봐야 되겠죠. 독해력이 요하지 않는다면 독해력이 잘 좋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서는 서술형에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식에서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이 뭐 크게 까다롭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빼앗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내세요.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능력이 된 학생들은 빠르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문제 한 문제당 이렇게 맞춰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독해 공부도 많이 시키셔서 독해력도 빨리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교과서 또 변형 문제였거든요. 교과서 변형 문제. 교과서 문제 비중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으로 교과서랑 부교재랑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적게 나온 학교들은 교과서에서 뭐 객관식 하나, 서술형 하나 뭐 이 정도? 보통 여학교가 많이 그런데 2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교과서보다 부교재에 더 많이 공부를 하죠. 그게 훨씬 더 맞는 거고요. 그게 이득이고 맞는 거고. 그런데 중동고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도 꽤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요. 적게 나오면 6문제, 많이 나올 때는 9문제, 10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형 포함해서 40문제인데 그 중에서 10문제다, 8문제다 라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이죠. 그쵸? 그래서 교과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학교가 중동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첫 번째 일과 문제였는데요. 변형이 되었어요. 내용 변형이 되었어요. 내용 변형이 되었는데 지금 순서를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많이 본 유형이죠? 그런데 A, B, C, D라고 해서 뒤에 나와야 될 글들이 4개입니다. 이게 3문단과 4문단이 나왔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이렇게 같기도 하고 저렇게 같기도 하고 라고 해서 정말로다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시간 뺏기용. 어렵다기보다 시간 뺏기용이다. 순서가 이렇게도 맞을 것 같고 저렇게도 맞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교과서 문제가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봐보면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의문문으로 나가고 있지만 나머지는 뭐 맞다, 뭐 좋다, 뭐 맞다, 다라고 했고서는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짧게 걸리지는 않는 시간 뺏기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어진다. 교과서마저도 변형을 저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테드 토크에서 하나 나왔던 그런 지문인데요. 이게 본문이에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이게 본문이 나왔어요. 본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의 문제가 나온 거죠. 이거를 모두 한 번씩 활용하여서 가리키는 바를 써라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칭 추론이죠. 지칭 추론 참 좋아하죠. 아까 객관식이 나왔고 이제 서술형이 나왔죠. 그랬을 때 제가 답이 되는 파트만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왜냐면은 이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명사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잖아요. 요 부분 여기서만 보면 돼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이시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앞문장 그대로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왜 내셨을까요? 이렇게 너무 쉬운데 그냥 정말 너도 나도 다 맞추는 건데 주는 문제로 주셨을까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함정이 사실 민이었거든요. 민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기도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의미가 달라져요. 이거는 의도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ing가 와야지만 의미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it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to take를 taking이라고 써서 해야지 정답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의도도 원래 그거였죠.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서는 얘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내신 시험 문제였거든요. 말씀드렸죠? 중동고는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가, 그거를 묻는 학교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서술형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다 95% 이상이 다 그대로 쓴 거예요. to take라고. 이거를 오답처를 하자니 맞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그래서 그냥 이례적으로 학교에서 이번에는 그냥 다 정답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학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 그래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문제였다. 선생님들은 그거를 되게 강조하신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다른 서술형 문제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How many hours of sleep do teenagers need at least? 라고 해서 티네이저들이 최소한 얼마나 자야 되니? 라고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이제 글이 되게 재밌는데 막 찾다 보면은 여기 나와요. Minimum hours 그 teenager 나오죠. 그런데 얘네는 decreased by 1 hour. 여기 preschooler들에 비해서 1시간 정도가 더 적습니다. 라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reschooler를 찾아야겠죠. 프리스쿨러 여기 있네. 얘네는 또 누구보다? 토들러보다 1시간이 더 적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토들러를 찾아야 되고, 토들러는 인펜츠보다 또 1시간이 더 적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펜츠가 at least 10 hours니까 10시간이니까 빼기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마이너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문제죠. 되게 재밌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한 번에 마지막 문장을 보고 딱 답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시간을 빼앗게끔 그렇게 내신다 보시면 돼요. 왜요? 서술형에서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생님들이 객관식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걸리지 않고 정말 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내시지만 빠르게 독해력으로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동고. 참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제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것들은 다 어렵지 않았죠. 제가 시간 뺏기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게 변별 문항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변별 문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변별 문항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A라는 걸 줬죠. 이걸 영작을 하라고 줬어요. 아까 5단어로 끝났던 거가 비슷하죠. 3단어를 주었고 밑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단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주었고 단어를 추가해라 라고서는 단 전체 단어 수는 주지 않았어요. 총 몇 단어로 영작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작 실력이 너무 좋고 문법이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력과 자기의 문법 실력을 통해서 어법상 오류가 없고 내용상 다 맞다 라고 한다면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본기가 약한 학생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도대체 몇 단어를 추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 실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문제예요. 아이들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 보실게요. 제가 A, B 이렇게 지금 아까 나왔던 보기만 가지고 왔고요. 정답 드렸어요. 지금 괄호 안에 정답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괄호 안에 세 단어가 이만큼 늘어났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죠. Actual IoT 아이템들을 세 단어를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아이들이 쓸 수가 있을까? 몇 단어라고 주지 않았는데 이만큼 생각해 쓸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시고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또 묻는 거는 이제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제 hardly, only 보자마자 아, 부정어 도치 구문이구나, 도치 구문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도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또 어려운 거 only 다음에는 바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죠. only 다음에 부사 절이나 구가 있고 나서 그리고나 도치 되는 거 이것까지도 알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단 아이들 도치를 해요. 여기까지는 잘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컴마 찍고 나서 다시 그러나 그것은 이라고 해서 뒷문장에 접속사 주어 동사 뒷문장을 연결하는 거 그것까지도 쓸 수 있는지 이거를 묻고 계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but it is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영적 공부를 할 때 그냥 뭐만 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만 공부하거든요. 뭐만 합니다. 뭐만 했다. 여기 이게 끝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아이들이 설마 여기에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다시 무언가가 시작한다. 이것까지 생각해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중동고는 그렇게 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서술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객관식을 빨리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B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여기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appeare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사실 appear은 자동사죠.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이제 보통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하느냐 당하느냐 이렇게까지만 알고는 돼 있거든요. 나는 문법을 잘 몰라, 자동사 이런 어휘 잘 몰라, 용어는 모르지만 감이 좋아 잘 알아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죠. 그쵸?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을 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아이템들은 사람에 의해서 등장이 되어지는 거니까 나타나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구나 해서 actual IoT items were appeared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다가 너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줄 아는지 그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동고는 기본기가 탄탄한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내십니다. 보셨죠? 아까랑 너무 다른 이렇게 여기서 변별됐던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 이제 중동고의 대표적인 문제죠. 네모 어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말에서도 어김없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들어갈 단어를 이제 써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 본문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 내용은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영음이라던가 쓰임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실 얘는 그냥 영영 문제다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여기를 읽고서는 이게 영영 어휘랑도 같아요. 이 뜻에 맞는 어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나의 프린트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었는지 부교재랑 교과서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왔는가 그 중에서 과연 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어휘 공부를 할 때 영영까지 같이 해갖고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났다라고 한다면은 어휘가 변형이 되었어요.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거. 원래 만약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단어는 형용사였는데 명사였는데 여기서 뭐 형용사로 나왔다던가 이렇게. 사실 지금 gratify 같은 경우에도 원래 테드 지문에서는 명사로 나왔었거든요. 명사가 나왔었는데 얘를 지금 gratify라고 동사로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알고 있는 그 어휘들의 영영은 물론이고 파생어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영영 의미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어휘력이 풍부해서 파생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수준도 보세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저가 중동고 반을 이미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지스이즈 복화 탭스 어휘를 쓰고 있거든요. 탭스 어휘장까지 써야지만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어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들의 어휘력이 얼마나 풍부해야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듀였어요. 듀. 되게 쉽죠.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아마 듀 모르는 학생도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듀라는 아이가 일반적으로 보통 뭐 주투 요거 많이 알고 있죠? 그거 말고서도 뭐뭐가 예정되다 비주투 동사원형 했을 때 뭐뭐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걸 다 아는지 뭐 만기인지 그리고 뭐뭐 받다 마땅하다 라는 이런 의미까지 다양하게 다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 물어보시는 문제예요. 지금 보기가 없고요. 그리고 교과서 이렇게 만약 본문에서 위에 본문에서 골랐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단어는 쉽지만 자기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몇천 개의 단어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기가 꺼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구나. 얘는 사실 교과서 단어였습니다. 교과서 단어였는데 듀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듀투 이렇게 나왔던 거라서 크게 막 학교에서도 뭐 강조를 한다거나 프린트 따로 있었던 단어 아닌데 그렇게까지도 끌어내신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점이라는 그런 점수를 주셨죠. 또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문을 이렇게 주고서는 4점짜리죠. 각각 2점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거를 윗글에서 찾아 써라 라고서는 그리고 단어의 형태를 바꿔라 라고서는 형태를 바꾸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파생어를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그쵸? 요거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이랑 여기 A, B 문장은 전혀 의미 있는 단어가 그냥 정말 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영처럼 의미 파악해서 글을 읽고서는 추론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기 좋게 해드리려고 답이 되는 단어들에다가 이렇게 지금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보이지 사실은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글씨체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이게 들어갈지 뭐 이런 게 들어갈지 이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 이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원래 본문에 나왔던 답이 humanity였는데 이거를 파생으로다가 humane이라고 이거를 너가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literacy라는 단어에 이번엔 뭐예요? 반의어도 알아야 되고 반의어의 파생형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illiterate라고 이렇게까지 반대로 반대어에다가 반의어에다가 품사까지 바꿔서 그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죠.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풍부해야겠다 느껴지시죠? 지금 몇 문제 안 보여드렸는데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대충 의미는 아는데 형용사를 모른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의미는 아는데 뭘 쓸지를 몰라. 너무 어렵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고 내신에 어떻게 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을지 대책 보여드릴게요. 어휘 같은 경우 반드시 파생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아까 뭐 resilient라던가 이런 단어들 일반적으로 수능 어휘보다 조금 더 높은 어휘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자유자재로 공부할 수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영작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까지 두 번째 문장까지 끌어내는 거 부정어 도치라던가 그런 것들 그랬을 때 구조적인 문법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다가 알아야 되는 것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문이 변형이 많이 되어져요.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변형되는 것들이 지문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해력이 굉장히 요하는 학교가 중동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휘 추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문맥상 파악을 해서 독해가 돼야지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 아까 단어 어형부나
네, 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기본적인 문법이 돼야 되고. 중등고 시험 문제 어때요? 어렵죠. 그래도 작년에 2020년도 작년에 첫 시험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때 1등급이 뭐 99점이니 100이니 막 이랬거든요. 너무 쉽게 나와갖고서는 네,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2학기 때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도 이제 온라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다 익숙해졌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잖아요. 네, 아마 올해 좀 더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네요. 그럼 이제 KNS에서는 어떤 내신 교재로 공부를 하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테드 지문인데요.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교재가 있어요. 자체 교재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자체 교재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 페이지가 오류가 났나? 네, 조정이 안 되었나 봐요. 지금 살짝 당황했는데 교재가 있어요. 저희 자체 교재 제가 만들어가지고 앞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문법 사항들 그런 것들을 넣었고요. 뒤쪽에 이렇게 지금 테드 지문이랑 교과서를 넣었습니다. 문법 교재는 탭스 교재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좀 괜찮은 학교들, 지금 특히 중동고 자사잖아요. 그렇죠? 좀 잘하는 학교들 이런 데서는 일반적인 중학교 때 혹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문법 교재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테드 교재, 탭스 교재로다가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그렇게 해서 네, 많이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테드 워크북이에요. 테드 워크북. 테드에 대해서 테드는 중동고에서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다가 뭐 시중에 파는 문제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우리 아이 집에서 혼자 좀 미리 시켜봐야겠다라고 해서 책은 살 수 있지만 그거에 딸린 부교재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없어요.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 어휘 이런 거 알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냥 고르기 이렇게 내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까 어휘력이 풍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문장 암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써봄으로써 기억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썼을 때 그런 단어가 있었지. 왜냐면 어떤 단어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들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스펠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쓸 수 있게끔 하고 한 번 더 앞에 나왔던 것도 이제 거의 정리용이죠. 정리용. 그랬을 때 좀 중요한 단어들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봐둬라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중요한 어휘 뜻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드 지문에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웬만한 어휘는 다 정리가 되겠구나. 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휘, 어법 문제 이런 것들 제대로 잘 쓰였는지 변형 문제 네,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중에서 네, 구하기 어려운 부교재도 정말 하나하나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런 교재를 우리 애가 공부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네, 드시면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수업 시간 알려드릴게요. 토요일날 2시에서 6시 지금 4시간 동안 네, 진행되고요. 주 1회반입니다. 주 1회반이고 1월 2일날 이미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해서 3회차 수업을 했고요.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2시에서 6시 4회차 네 번째 수업 나갑니다. 그동안 뭘 공부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테드 한과 유닛 공부했고요. 그리고 교과서 한과 공부했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본 이제 고등학교 어법 모의고사 이걸 풀렸어요. 고3 걸로다가 그 연습을 해가지고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어법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능력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올 때마다 같이 섞어서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법뿐만이 아니라 독해력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 굉장히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막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3회차 그렇게 나갔고요. 네, 내일 4회차 들어가니까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서 빨리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네, 내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신을 시작했으면 3월은 무엇 합니까? 라고서는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3월에도 또 해요. 똑같이. 3월부터 들어갈 거를 미리 한 번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한 번 하고 시험을 봤을 때나 얘를 2번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훨씬 쉽겠어요? 당연히 여러 번 본 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3월에 할 거를 미리 지금 한 번 더 공부를 하고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3월에 들어가면은 아이들 시험 대비 들어가면 이제 아까 모의고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모의고사도 나오잖아요. 그때 교과서 해야지, 테드 해야지, 모의고사 해야지 한꺼번에 다 처음 들어가면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과서랑 테드를 미리 방학 때 좀 해놓으면은 3, 4월 그때는 모의고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테드, 어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봤던 게 아니라 한 번 더 배우고 들어가니까 플러스고. 네. 그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3월부터는 뭐 하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동고 내신반에서 공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문법이랑 독해가 좀 약한데 그냥 일반 정규반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나은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왕이면은 중동고반에서 공부해라. 똑같이 어휘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이렇게 독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같은 한 달을 공부를 해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제너럴한 게 아니라 학교에 맞춘 그런 맞춤형 문제로 공부를 하고 맞춤형 교재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좋기 때문에 네, 중동고반에서 미리 공부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미리 시키시는 게 낫습니다. 어휘도 그냥 일반 수능 막 하지 말고 중동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일 4회차 2시부터 6시 수업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강사는 네, 저 김다나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때 이제 단어 어휘장 그런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디스이즈 보카 탭스 그걸로 하고 있는데 탭스를 하고 있는데 한 과당 유닛당 단어가 40개가 있어요. 총 4과씩 외워요. 4과씩 외워서 올 때마다 160개씩 암기해 갖고 오죠. 아이들이 160개 많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네, 이렇게 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테드랑 교과서 미리 예습한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풀리고 있거든요. 랜덤으로다가 그걸 통해서 독해랑 어법 네, 요거 미리 지금부터 실력 쌓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학교 문제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특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한다라고서는 네,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또 궁금하신 거는 학원으로다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중동고 설명회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나였습니다.